4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지금 2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정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는 이유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추가로 지정한 9차 변론과 10차 변론이 이번 주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10차 변론이 최종 변론이 된다면 과연 최종 선고는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 과거 대통령들의 사례와 비추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04년 탄핵 심판의 경우 4월 30일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고 정확히 2주 만인 5월 14일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 후 11일 만에 공표가 됐는데요. 예.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92일 만이었습니다. 이 시간표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입을 해보면 저희가 시간표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만약 그 최종 변론을 재판부가 지정한 20일에 한다면 아마도 선고일은 3월 10일이나 11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네, 일정상 10차 변론이 최종 변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군요. 오늘 9차 변론이 있는데 그 양측에서 어떤 입장들이 오가게 될까요? 네, 일단은 그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를 정확하게 거쳤는지 절차적 정당성과 그리고 정말 당시가 국회 비상 상황이 맞았었는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나왔던 증인들의 발언을 종합을 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또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신빙성이 떨어지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20일에는 형사재판 기일과 겹쳐서 예정된 10차 변론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막판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일단 법조계에서는 위헌성만을 따지는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이미 충분한 변론이 다 진행됐다라는 의견과 예. 공정하다는 그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추가 변론이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헌재에서는 추가 기일 변경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9차 변론이 진행이 되니까요. 아마도 오늘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제 탄핵 심판이 또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그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 사실 헌재의 재판 결과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권위 자체를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헌법적 독립성을 가지는 선관위라든지 국회에 대한 무력화 시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존립 근거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탄핵 정국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